자, 오늘은 18일이고 굿모닝 작전 10시부터 진행을 하고요. 장려를 좀 하죠. 예, 그리고 오늘은 요새 미국 주식을 안 하니까 이걸 맨날 업데이트를 안 드렸는데 하루에 한 종목이란 컨셉을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하루에 한 종목씩 이제 좀 집중적으로 파는 관점으로 보겠는데 오늘 장이 조금 음봉이죠. 음봉. 예. 음봉입니다. 오늘 장이 음봉. 예, 음봉이에요. 그래서 오늘 장은 지수는 오늘 아마 지수는 음봉 가능성이 있다. 약세. 일단은 뭐 음봉. 예. 꼭 뭐 양봉 음봉이 중요한 건 아닌데 음봉이에요. 음봉. 음봉이란 말은 이제 차익 매물이 많은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뭐 선반영. 그 다음에 아직 미국은 아직 설익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분들이 참 음봉. 오늘은 음봉이에요. 음봉. 그러니까 음봉이란 말이 이제 이렇게 올랐다가 차익 매물 나오는 거 말하거든요. 코스피는 뭐 삼성전자일 거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요거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미국이 오르긴 올랐는데 이렇게 올라갔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약간은 시장 관점에서는 다우고 나스닥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이게 장장장장 다지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조금 보시면 이제 음봉이란 말은 뭐냐 하면은 요런 거는 이제 지수가 만약에 주가 지수를 말하거든요. 주가 지수가 음봉이면은 이제 뭐 이런 거 있죠. 전일 강세, 오늘 약세. 전일 약세, 오늘 강세. 요렇게 좀 나와요. 근데 이게 일이 나올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일단 추세적으로 이제 뭐 반등장일 때 요런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제 이제 조금 강했던 종목들이 아무래도 삼성전자도 있었을 거고 삼성전자도 이제 뭐 나쁜 건 아닌데 조금 가기 부담스러울 거고 알테오젠도 어제 이제 수주 공시 뭐 되겠고 45만 원까지 왔으니까 역사적 고점 자리잖아요. 뭐 아무리 좋은 호재라도 사실 오래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요런 게 있고 그러고 나면 이제 약간 요런 애들 위주로 조금 들어와요. 뭐 예를 들어서 실적주들 조금씩 들어와요. 실적주들. 요게는 이제 자동차도 있을 거고 전력도 있고 요런 게 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금융도에 있어요. 금융도 실적주죠. 작년보다는 안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전력은 올해도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는 뭐 평작 이상은 한다. 요렇게 돼 있거든요. 요런 섹터 쪽으로 들어와요. 딱 요렇게 들어오고 그리고 나면 이제 이게 왜 이거냐면 이제부터 실적주 봐야 되는데 그 여러분들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는데 엔트주 한번 봐봐요. 실적이 나쁘다고 하는 섹터하고 실적이 좋다고 하는 종목의 주가 달력성이 아예 반대죠. 맞죠? SM은 추정치가 추정치가 1분기도 증가가 좀 있어요. 약간 내려가는구나. 내려가네. SM도 일단 좀 내려가는 걸 잡혀 있는데 JYP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안 좋게 전망이 되어 있을 거고 이거 왜 이게 안 맞지? 이게 아닌데. 이거 보면 JYP가 3분기, 4분기 내려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실적이 좀 나쁜 섹터들은 주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요런 게 이제 하나의 그 예를 들어 드린 건데 종목 내에서도 이제 요런 가정이 나오게 됩니다. 종목 내에서도.
종목에서 나오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뭐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뭐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큰 과정에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전에 LS 일렉트릭이 또 수주 하나 했지 않습니까? 수주. LS 일렉트릭가 뭐 기업은 안 밝혔는데, 예, 빅테크 데이터 센터의 PJT면 프로젝트인가요? 1620억 정도. 전체 매출의 기여도는 3.8. 그리 크진 않죠. 예.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의 미국 인코퍼레이션, 미국 자회사를 통한 겁니다. 계약금 있고요. 예. 공사 진행에 따라서 뭐 잡겠다는 겁니다. 전력 공급, 배전 시스템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예. 옛날에 수주한 적이 있네요. 그러면 추가적인 수주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전력 쪽은 제가 여러분들 어제한테 효성중공업도 한번 가져가 보라 그랬는데, 예. 효성도 마찬가지고 어제 일지는 조금 많이 올라와서 그래요. 그래도 이제 29,000원대 자리를 잡죠. 전력 쪽은 뭐 사실 현대도 마찬가지고 되게 실적 관점에서 최근에 기관들이 조금씩 담는 섹터들이에요.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막 날아가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게 있고, 야 이거 진짜 가네. 삼성 엔지니어링인데, 아 이거 사야 되는데. 이거 삼성 엔지니어링 이거 야 이거 진짜 가네 이거. 네, 요것도 가네요. 이건 바닥 쳤네요. 확실히 바닥 쳤어요. 아마 기관들 땡길 겁니다. 기관들. 외국인 땡겨요? 바닥 쳤네. 삼성 엔지니어링 있잖아요. 실적이 조금 작년도에 줄어들었었어요. 올해도 지금 전망은 좀 나쁜데 올해 바닥 내년도 턴으로 조금 보는 그림인데, 주가는 바닥을 치네요. 네, 바닥을 칩니다. 보유 중이신 분들은 이런 거 끌고 가야 되고,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조금 길게 봐야 됩니다. 한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요렇게 보면 이런 애들은 돈 돼요. 한 3개월 정도 보고. 이게 왜 그러냐면 삼성 엔지니어링은 원래 플랜트 쪽이거든요. 그래서 뭐 사우디 네옴시티 이야기도 할 수도 있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요런 기업들이 최근에 시장에 큰 결이 뭐 포스코나 현대제철도 그런 결이잖아요. 그쵸? 다 비슷한 약간 결을 갖고 있어요. 그런 거 조금 있고, 오늘은 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오늘 장에서는 하나에서 출발해서 하나에서 하나까지입니다. 예. 그죠? 하나에서 하나까지. 근데 하나가 너무 잘 나가도 좀 부담스러운데, 하나오션이, 예, 또 하나오션 이야기는 아니고 정확히는 한화 시스템이죠. 예. 한화 시스템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요런 내용이 하나 나왔죠. 호주 방산업체 오스탈의 지분을 9.9% 인수한다고 어제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탈을 인수하는데, 오스탈이 이제 미국으로, 예, 그 기자재, 군함정 기자재 납품하는 업체더라고요. 오스탈은 미국 함정을 직접 건조하는 4대 핵심 공급처 중 하나다. 근데 아예 지분을 장외에서 블록딜로 매수해버렸어요. 해당 지분 외에도 스투아레스가 약간 소학 같은 거 아닌가? 주파 이게 아닌데, 예. 요 방식으로 체결을 했고, 여기에 이제 하나 시스템하고 에어로스페이스가 6대4. 그러니까 주가는 에어로스페이스보단 하나가 조금 더 잘 움직이겠죠. 어차피 배는 하나 오션이 만들고, 그쵸? 그리고 하나 시스템이
이제 군사 잠수정이나 그런 거를 군함이나 발사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뭐라 군사용 이제 뭐 미사일 발사하려 그러면 다 뭔가 인프라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뭐 맨날 나오다 보니까 사실 감각도 없어요. 네, 근데 이거는 그냥 오늘 특징주 관점으로만 보시죠. 아이 그러니까 예, 그냥 특징주 관점에서는 하나 오션도 있고 하나 엔진도 있고 특징주 관점에서는 오늘 여기서 따라 살 필요는 없어요. 예, 저도 하나가 없어요. 야구 빼고는 다 잘하네 올해는. 야구 빼고는 다 잘하는데 요거는 뭐 한 요 정도만 보죠. 산하 이야기는 아마 올해 계속 좀 화두가 될 거예요. 언제까지 이 하나 랠리가 갈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해가지고 추 하나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이게 한화 에너지 상장 이슈 때문에 얘가 내려야 정상이거든요. 한화. 예. 이제 한화 에너지 상장하지 않습니까? 그쵸? 한화 에너지 상장하면 이게 또 인적 분할해서 복수 상장의 이슈가 되기 때문에 한화의 주가는 뭐 워낙 지금 하나그룹주가 힘이 좋아서 그런데 금융 쪽은 아니죠. 좋아서 그런데 사실은 좀 답부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해요. 그런 게 없잖아 조금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렇게 추격 매수하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추격 매수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다시 한번 눌림이 오면 왜냐하면은 그 HD 현대 쪽도 지금 놓고 보게 되면 약간은 축제가 멈춰 있거든요. 요런 자리 별로 좋은 자리 아니에요. 예, 이게 올라가면 괜찮은데 여기서 못 올라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은 제가 오랜 동안 주가를 봐봤는데 이렇게 얘네들은 치고 가지 못하잖아요. 예, 치고 가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조선주가 주가를 가만히 보면 조선해양도 그렇고 미포조선도 그렇고 약간은 사실은 정체돼 있어요. 예. 미포는 뭐 아직까지 움직이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화가 강한 거예요. 한화가. 근데 강한데 막상 저는 사실 좀 빠질 걸 생각했거든요. 이번 주에. 빠질 걸 생각했는데 오늘은 뭐 또 엔진까지 움직이니까 할 말은 없는데 예. 조금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런 게 이제 좀 특징이고 요새 장이 잘 종목이 지금 채팅방 보니까 안 가는 종목들이 많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원래 시장에서도 돌고 도는 종목들이 다 고놈이 돌아서 그래요. 큰 축에서 놓고 봤을 때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딱 보면 하나그룹주, 예, 하나그룹주, 그 다음에 뭐 알래스카, 그 다음에 뭐 뭡니까? 이거 LNG잖아요. 그쵸? 그럼 맨날 그놈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뭐예요? 방산 있고. 방산도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여기 조선기자재 있고. 얘네들 딱 복지 부동이고 몇 개 종목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또 잊어먹으셨네. 지금 미국은 아직 설익었어요, 여러분들. 설익었다고. 이게 빠지지는 않는데 조금 설익은 정세라서 지금 장에서 지수가 많이 올라왔는데 해가지고 내 종목이 만약에 잘 안 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사실 뭐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특정 섹터가 맨날 가주면 좋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글로벌 정시가 전체적으로 보시면 글로벌 정시가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아요. 이게 잘 미국을 보면 지금 10% 빠졌다가 요만큼 올라온 거잖아요.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니에요. 엔비디아도 지금 아직 이거는 우리가 보면 기술적으로 엔비디아 주가는 언제든지 다시 $110 밑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올라가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아직 뭐 전체적으로 정시를 뭐 강하게 베팅할 만한 그런 재료는 없어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을 뭐 어제 많이 2600 올랐다고 해도 그렇게 큰 그건 없어요. 그래서 시장 관점에서는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 그냥 요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하루살이 장세를. 거꾸로 놓고 보면 오늘은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이 대부분 하락세는 조금 멈추겠죠. 뭐 멈추는 거지 그게 많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멈추는 거지 많이 오르는 거. 일단은 멈추는 게 우선. 주가는 몸체에 올라갑니다. 몸체에 올라갈 때는 몸체에 올라가죠. 그래서 그런 게 좀 있는 게 특징이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어제 그런 게 나왔고, 다른 거 하나 보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경제가 위험하다. 진짜 위험해요. 위험하고, 지금 우리 이런 기사를 보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자꾸 내려가고, 예, 그죠?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 장이 진짜 어찌 보면 미친 거예요. 조금 나쁘게 말하면. 그래서 주식 하시면서 주식에서 어려운 거예요. 예. 요거는 호재잖아요. 테슬라가 모델 Y의 롱레인지 모델의 가격을 올렸다. 호재죠. 원래 가격 올리는 건 호재예요. 근데 주가 반응이 안 되죠. 왜냐하면은 밤새 일본 미즈호 정권에서 테슬라 목표 주가를 좀 내렸어요. 500달러대에서 430달러로. 예? 얼마라고요? 430달러요. 근데 목표가를 내린 건 내린 거라 그러니까 테슬라가 워낙 지금 찍혀가지고 못 올라가는 것도 없잖아 있어요. 그리고 어저께 테슬라가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건데, 그 테슬라 FSD 있죠. FSD를 중국의 비아디랑 같이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FSD를 한 달 정도 무료 체험해 주겠다. 무료. 원래 한 1,000만 원 정도 하죠. 네. 무료 체험해 주겠다 그러니까 주가 관점에서는 그 무료를 또 안 좋게 인식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4월 달에 또 3월 인도량 발표했는데 3월 인도량도 조금 작아요. 그러면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테슬라가 3월 인도량이 조금 작을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아직 그 모델 Y에 대한 구체적 집계가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여전히 이제 반 테슬라의 어떤 투자 심리, 뭐 반 무역 분쟁 뭐 등등 해가지고 아마 조금 생각보다 덜 팔릴 거예요. 그러면 또 시장에서 후려 까겠죠. 테슬라 1분기 인도량 개판. 40만 대는 고사하고 35만 대 어쩌고. 근데 그게 다 보면 여기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는 결정적으로 지금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뭐 지금 수준에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미국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시 반등을 하겠지 보시는 분들은 사도 돼요. 안 좋을 때 사야 돈이 되는 거고 좋을 때 사면은 물려요. 그런 게 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제가 원전 이야기 잠깐 드렸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BHI 사자마자 잠깐 내려갔다 왔죠. 이거 손절성 건드린 거 아니야? 갖고 있어야 돼. 아직은 다 들고 있어야 돼요. 19,000원 잠깐 갔다 왔네요. 요새는 좀 관심 종목이 잘 안 되는구나. 예, 잠깐 갔다 왔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좀 민감한 게 요거잖아요. 민감 국가 지정 사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민감 국가 사례. 미국 에너지부 DOE는 미국 안보를 위협, 국가 경제안보 등을 하는 국가들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 SCL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미희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1986년부터 이때까지 민감 국가의 한국을 포함했고, GAO 보고서에 따르면 93년도, 96년도에도 포함했고, 그리고 94년도에 또 해제하기도 했고, 근데 최근에 이제 1월 초에 기타 지정 국가 other destinated country 추가했다. 4월 15일 날 발효.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걸 가지고 이제 안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일부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요거는 이제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다 보셨겠던데,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의 도구업체 직원이 수출 통제 대상 정보인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소지한 채 한국행 비행기를 탑승하라고 했다가 적발됐다는 내용이 이제 좀 보도된 게 없잖아 있어요.
근데 요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제 흘러 들어갔고, 뭐 장치 내용을 제가 어제 기사를 좀 봤는데, 뭐 직원은 이제 자르고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만 이것 때문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딥니까? 주체가 미국 에너지부잖아요. 미 에너지부니까 아마 요것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이 조금 밀렸었어요. 어제까지. 어디 갔냐? 두산도 그렇고 심리적으로.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무시할 건 아닌데 이걸로 가지고 추가적으로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두산이라든지 BHI 같은 경우도 지금 수준에서는 뭐 급하게 투마하기보다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너무 오래 들고 가면 안 되고,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JNC에너지는 조금 다른데, 이런 기업들의 주가를 만약에 딱 보고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한 3일 정도, 그러니까 어제 하루, 이틀, 사흘, 모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금요일 정도까지 이런 게 있어요. 다른 재료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기업의 주가가 어떤 이슈를 가지고 밀려요. 근데 확 밀리는 거하고 덜 밀리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오늘은 처음으로 다시 이틀, 내용은 바뀐 게 없는데 이틀 동안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 힘을 가지고 1, 2, 3예요. 왜냐하면 저가 매수 들어온 친구들도 1, 2, 3 정도에 팔아요. 에이, 그건 아직까지 몰라.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있고, 또 일부에서는 그러면 두산이나 BHI나 이런 기업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야, 그래도 체코 두코바니 원전은 있잖아. 그럼 혹시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러긴 한데, 그래도 요것 때문에 두코바니 원전 웨스팅하우스의 특허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약간은 그 발표 시기가 애매해질 수도 있어. 이렇게도 볼 수가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민간국가 관련된 저 원자력 관련주들은 어디 갔냐? 어제 오늘 해가지고 한 4나흘 내에 그 출발 전 가격대, 그저께 종가겠죠. 지난주 금요일 종가까지 가면 오케이. 못 가면은 그냥 다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전략적인 차원에서 캐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합니까? 요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하락 종목 수가 많죠? 하락 종목 수가. 아마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조금 할 수가 있는데, 저도 뭐 그거는 중국 이야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비아디가 5분 충전으로 490km 가는 거, 요런 거 이야기를 했죠. 중국의 비아디가. 그쵸? 5분 충전으로 470km 갈 수 있는 거 혁신했다. 이거는 테슬라 주가 입장에서는 조금 호재가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겠죠. 내용을 한번 봅시다. 근데 이게 중국 기사라서 참 내가 믿기가 좀 그런데, 또 마침 한번 다뤄볼 이슈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는 앞으로는 중요한 거는, 전기차는 450km, 500km 가는 거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웬만한 배터리 기술들이 450km, 500km는 다 나갑니다. 근데 일단 이제 충전이니까 급속 충전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게 되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손해죠. 슈퍼차저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요것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조금 멈칫한 것도 있을 수는 있긴 있어요. 예.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충전했는지는 조금 볼까요? 왕챈프 비아디 창업자는 새로운 충전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어쨌든 5분 충전으로 470km. 야, 그러면은 이거는 상용화가 된다면 엄청 좋은 거 아닙니까? 뭐 전기차가 더 이상 이제 이거 타죠. 그렇죠. 5분 만에 충전되는데 나 편의점 가서 레시피 하나 먹는 동안에 다 충전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것도 그래요. LFP를 사용했대요. 그러니까 테슬라나 한국 전기차 입장에서는 뭔가 이게 충전 어떤 기술인지는 모르겠어요. 충전기만 개선한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뭔가 갑자기 고출력을 했을 때 폭발하지 않게
실리콘 카바이드 파워 모듈을 장착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은 몰라요. 그 다음은 몰라요. 근데 이제 이런 이슈도 사실은 테슬라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될 수가 있고, 근데 이걸 가지고 만약에 그럼 LFP를 썼고 우리나라의 뭐 LG엔솔이나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ESS, LFP 이런 거 사업을 하는데 과연 그게 뭐 타격이 있고 없고, 타격이 당연히 있죠.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얘네들 말대로 중국 비아디 말대로 걔네들의 기존의 그 어디 갔냐?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나라는 그럼 중국이랑 지금 똑같은 LFP 배터리를 만드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만드는 지금 LG엔솔이나 이런 애들이 계속 건식 공정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고효율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 갖다 붙이면은 할 말이 없는데, 또 거꾸로 놓고 보게 되면 그만큼 이제 2차 전지는 거의 중국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 상용화 돼가지고 현실화가 됐는데 이게 글로벌 중국에서 만약에 한국도 그렇고 다 한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뭐 전기차 캐즘 돌파가 되는 거죠. 거꾸로 보게 되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일시적으로 슈퍼차저 모멘텀을 갖고 있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거. 그렇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휴맥스 홀딩스나 이런 거 매매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 맞고 안 맞고의 문제보다 뭐 중국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로봇 주식들은 조금 쉬죠. 현대모비스 잘 가요? 현대차는 뭐 좋아요. 모비스? 모비스 잘 가죠. 현대모비스. 제 PR 좀 하면, 혹시 밤에 일찍 주무세요? 월요일 밤에? 월요일 밤에 좀 일찍 주무세요?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은 뭐 6학년까지는 괜찮은데 7학년부터는 한 9시 되면 주무시죠? 저희 어머님도 일찍 주무시는데. 보통 한 5학년, 6학년 초까지는 한 뭐 조금 늦잠 주무시고, 이제 조금 이제 7학년 정도 되면 한 해 떨어지면 주무시죠? 그쵸? 일찍 주무시는구나. 자, 이제 그 매주 월요일날 한국경제TV에서 밤 11시에 이제 시크릿 투자 방송하거든요. 요거 좀 시청 좀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TV 켜놓고 주무세요. 시청률 올라가게. 아시겠죠? 안방, 거실 모두 다. 아시겠죠? 켜놓고 주무세요. 아시겠죠? 켜놓고 주무세요. 그래야 시청률이 올라가요. 고루고루 틀어놓고 주무세요. 자, 그렇게 보시면, 제가 어제 여기서 갑자기 왜 이야기를 했냐면은 어제 삼성전자 이야기를 잠깐 해봤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잠깐 가겠습니다. 약간 순번이 좀 그런데 요거 잠깐 좀 땡겨서 먼저 보고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가 그래도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종목이잖아요.
어제 제가 450조인데 잘못 적었구나. 350조인데 450조라 그랬구나. 방송에서 오타가 있었네. 삼성전자 왜 오르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뭐 너무 이제 반문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할 때가 생각보다 셈이 복잡하거든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면 주가 지수가 상승을 하겠죠. 그쵸? 다만 약간 수급 블랙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그 코스피 200 기준 한 대략 한 18% 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펀드들이 이제 패시브 펀드가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저 주가 비중을 높여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거 팔아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삼성 가면 하이닉스 안 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 주가는 사실 다양한 이유로 올라요. 네, 다양합니다. 아주 다양해요. 인텔 이야기도 뭐 인텔도 뭐 아닌 건 아닌데, 인텔은 약간 새로운 CEO에 대한 이야기 같고. 어쨌든 간에 이거는 뭐 이야기를 떠나가지고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왔어요. 오늘은 아마 그 골드만삭스가 오늘도 들어오죠. 또 들어오네 이 자식들. 예, 오늘도 벌써 이제 골드만 애들인데 오늘도 들어오잖아요. 이쪽 들어오면은 이게 좀 얘네들이 그 지금 현재 삼성전자 주체거든요. 골드만 오늘도 들어오네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어제 정도는 아니지만은 가집계로 지금 외국인 매수가 잡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어딘가에 그 누군가는 삼성을 사기 위해서 다른 거를 팔아야 될 거예요. 삼성 비중이 높아서. 그래서 외국인들이 파는 걸 보니까 삼성은 사는데 에어로스페이스는 좀 팔고, 근데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데, 사는 게 1600억인데 하나를 좀 많이 파네요. 근데 이건 하나는 기관이 사주는 거고, 뭐 JYP 팔아간 거하고는 상관이 없고, 아직은 패시브 쪽은 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삼성을 사면서 딴 걸 파는 걸 보는데, 삼성을 사면서 하이닉스도 사고 이런 그림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뭐 본격적으로 삼성 비중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있는데, 오늘까지는 사실 삼성을 사기 위해서 다른 걸 파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삼성을 사면 다른 걸 팔 때는 시가총액 순번대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을 사면서 현대차도 사고 하이닉스도 사고 SDI도 사고 금융주도 사고 하는 거는 다 사는 거고, 파는 거는 다 개별이잖아요. 예. 근데 외국인들은 확실히 방산주를 파는군요. 하나요로나 넥스원이나 로템을 팔고 있고, 알테오진 이런 건 이제 개별 이슈라서 사실 외국인 매도에는 별로 의미는 두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 주가지수가 상승을 하고 수급 블랙홀 생길 수 있고, 상승 이유가 다양하고, 또 하나가 삼성 관련 반도체 탄력은 하이닉스 관련 반도체 탄력보다는 다소 랜덤하는 게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올라가는 이유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어저께 이제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어제까지만 해도 뭐 삼성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 있을까요? 뭐 동진 세미캠 이런 기업들이 많이 갔었는데 오늘부터는 조금 쉰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특이점은 뭐냐 하면은, 지금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특이점은 뭐냐 하면,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특이점은 여러분들
GTC 2025잖아요. 그리고 이제 19일 날 새벽 2시에 내일이겠죠. 이제 젠슨항 기조 연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장으로 치면 내일. 근데 여기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마 젠슨항은 분명히 루빈을 이야기할 거예요. 루빈을 이야기한다. 루빈은 이제 차세대 뭐라고 이름해야 되나? 뭐 아키텍처라고 이야기해야겠죠. 그럼 루빈을 이야기하면 당연히 HBM4를 이야기하는 거고, HBM4를 이야기하는 거. 4는 6세대예요. 세대로 치면. 그리고 여기에는 한 8개에서 10개 정도의 HBM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루빈을 완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직은 모르지만은 SK 하이닉스가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요?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게 삼성이 올라가면은 사실 하이닉스가 빠져야 정상인데 하이닉스는 버티고 있으니까 하이닉스가 지난번에 18만 5천원 밑에서 올라왔지만은 하이닉스가 여기서는 보유를 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러니까 아직 팔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장 흔들린다고 팔면 안 되고 보유를 하셔야 되고 요때 이제 요 18만 5천에서 못 사신 분들은 다시 지금은 한 템포를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오늘 움직이는 한미반도체가 그래도 나름대로는 뭔가의 시도는 하고 있어요. 이게 참 희한하죠. 그래서 오늘 움직이는 PSK 홀딩스도 지금 약간 애매하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다시 볼 수가 있어요. 어제까지는 안 움직였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같은 날에 만약에 반도체주를 보신다 그러면은 오히려 HBM 쪽을 보셔야 돼요. 거꾸로. HBM 쪽을. 예. 거의 어제 많이 올랐던 저기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최근에 이제 SNS텍이나 이런 애들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은 좀 기다리고, EUV 쪽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요새 지금 성적표도 좀 안 좋은데 ISC 같은 경우는 제가 유리기판 관련해서 드린 거예요. 근데 지금 ISC가 주가가 아마 조금 멈춰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근데 지금은 ISC 같은 건 멈춰 있는데 요거는 HBM도 해당이 돼요. 테스트 소켓이라서 단순하게 이거를 011790 SKC와 꼭 연결시키는 아니 SKC는 밀릴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SKC는 저는 이번에 일부러 요 반등을 패스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등은 너나 먹어라. 나는 저는 패스해버렸는데 대신 ISC 같은 경우는 이게 테스트 소켓이라서 얘 같은 경우는 HBM 테스트 소켓도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오늘 장 만약에 반도체 종목에서 엔비디아를 바라보면서 들어간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 오히려 HBM 쪽으로 봐야 돼요. 여기에는 뭐 PSK 홀딩스나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ISC도 다 마찬가지. 테크윙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를 무조건 사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어제 저 약했다고 여기서 완전 죽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 종목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종목을 만약에 찍어드린다면 찍는단 말은 그렇고 테크윙 같은 경우는 지금 요런 자리 그 다음에 어제 아마 기관이 좀 들어왔을 거예요. 기관이 들어왔죠. 예, 기관이 들어왔고 ISC는 뭐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테크윙보다는 아직 불안한 자리지만은 갖고 있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도 나쁜 건 아니니까 뭐 갖고 가는 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바로 안 죽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고 여기서 PSK 홀딩스가 리플로 또는 매스컴 장비인데 거의 비슷하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테크윙이 지난번에 약간 대표님이 착해가지고 그 뭐하러 그 프로보 큐버 실적 안 좋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반도체 종목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쵸? 이 10월 23일 날 PSK 홀딩스를 딱 데커용하고 같은 시기에 배터리를 투자한 적이 있네요. 우리가 보니까 10월 말에 그 이후로는 PSK 홀딩스를 직접 한 번도 이야기 안 드렸구나. PSK 홀딩스가 실적이 되게 좋거든요. 작년도에 800억대가 나왔단 말이에요. 800억대가. 매출이 2천억 정도 되죠. 야, 매출이 2천억인데 800억이면 마진율이 되게 높네요. 한 40%가 나오네. 장비 엄청 비싸게 팔아먹는구나. 그쵸? 장비가 엄청 비싸구만. 이게 봐봐. 매출이 2천억인데 영업이익이 800억. 그럼 장비 마진율이 한 30%가 넘네요. 그럼 이 회사는 2천억의 시가총액이 1조가 돼도 비싼 주식은 아니야. 회사가 기관들이 장기 투자가가 딱 좋아할 주식이에요. 부채 비율은 20%대고 유보율은 3000%면 돈 엄청 많고 영업이익률이 38%잖아. 그럼 이거는 진짜 회사가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매스컴이나 리플로 장비가 압도적으로 점유율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장비를 비싸게 팔아먹는 거죠. 분기 실적은 사실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분기 실적 자체가 약간 언듈레이션이 있어요. 언듈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한데 지금 150억대 정도는 꾸준하게 나오잖아요. PSK 홀딩스에 대한 최근의 기관의 비유는 어떠냐 하면은 기업은 이렇게 하나하나 조금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이건 말 나온 김에 어차피 요새는 좀 제가 시향 안내보다는 좀 천천히 네이버, 정권, 리서치, 종목 분석, 그리고 검색창에 PSK 홀딩스 검색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가장 최근 게 1월 19일자 하나증권의 레터를 잠깐 보도록 하죠. 업데이트는 바로 안 돼요. 여기는 공짜라서. 이제 실적 좋은 건 다 알겠는데 작년도 4분기 280억 정도가 나왔군요. 그래서 더블 쳤구만. 그래서 보니까 이제 키포인트만 보면 돼요. GPU가 우리가 말하는 그 뭐죠? 네. 엔비디아, HBM. 그 다음에 AG기 주문형 반도체. 그리고 오사트 고객사의 코스 캐파 정설 장비 매출 TSMC. 25년도도 코스가 견인할 것 같다. 오사트란 게 후공정 업체들을 말해요. 예. 반도체 메모리의 어떤 그 인터벌을 따지 않는 거죠. 근데 이거는 가격 같은 건 다 날리고 포인트만 보는 거예요. 동사는 파운드리, 오사트, 메모리 고객사를 모두 확보하고 있다. 삼성 하이닉스, TSMC까지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밸류 분석은 이렇게 했네요. 이건 뭐 상관이 없어요. 진짜 우리나라 회사 중에서 이렇게 마진율이 30%가 넘는 기업들은
진짜 좋은 기업들입니다. 제조업 기준으로. 예. 여기 다 들어가죠. 보니까 HBM 지금 하이닉스가 납품하고 있는 HM3 그 다음에 지금 하이브리드 HM4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정 부분. 제 생각에는 오늘 이렇게 장이 지금 오전에 이렇게 빠지는 모양을 보니까 뭐 5까지 빠질 것 같거든요. 한 42,000원대 이하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저 오랜만에 다시 한번 반도체 종목 하나 잡아 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회사들은 요런 가격대 있죠. 39,000원. 얄짤 없어요. 예. 오늘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안 내키면 안 쓰셔도 상관없는데. 얼마? 42,000원 밑에 사세요. 42,000원 밑에 사고. 허리는 딱 39,000원 잡으시고. 예, 이렇게 잡고 보세요. 아시겠죠? 보세요. 허리라는 거는 이제 좀 짧게 단타 하시는 분들은 바로 손절하시고, 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스윙으로 하시는 분들은 약간 비중을 줄이거나 그런 가이드라인으로 예, 보시란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어차피 장이 전체적으로 5까지 들어 올릴 확률이 되게 낮아요. 오늘은. 이런 날은 딱 우리가 말할 때 별로 그게 힘이 없는 날이거든요. 그걸 딱 보면 알아. 여기 앉아 있으면 대충 딱 봐도 오늘은 종가까지 들어 올리기가 어려워요. 제가 들어 올린다고 할 때는 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들어 올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딱 분위기 봐가지고 10시까지 이렇게 눌러 놓으면 이건 딱 수급주로 봤을 때 예. 요런 거 보고 쏘면 안 돼요. 이거는 삼성을 많이 사는 거고, 이런 수급은 이게 이거 사실 후차적인 건데, 스트랭글 매도거든요. 딱 가두리고, 저 연기금 안 사면, 지수는 좋은데, 오늘 같은 날은 하락 종목수가 많은 날이에요. 하락 종목수가. 그러니까 약간은 개별주들이 조금은 안 좋은 날이라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봤던 대로, 어디 갔냐. 요런 종목들은 빠질 때, 예, 요럴 때 사놔야 돼요. 주가도 한 달, 2달 정도 조정을 보였죠. 예, 그렇게 한번 왜냐하면 지금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가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올라왔잖아요. 그게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거기 상속세 관련 이슈가 될 수도 있고, 많거든요. 근데 주가는 이렇게 되게 되면, 52,500원에서 여기까지 올랐잖아요. 거기에 절반인 한 55,000원대까지는 잘 안 떨어져요. 예, 그래서 시장은 조금은 약할 수는 있어도 한 방에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참조하시면서 저는 제 생각에 H뱅 관련주 하나를 사야겠다 싶어서 오늘 요 종목을 드렸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던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론이 안 나올까요? 근데 그거는 사실 세론이라 해봤자 끼케야 유리기판 이런 애들이 세론이에요. 응? 유리기판 이런 애들이 세론이에요. 유리기판. 그러니까 잠잠바리 요런 유리기판 이런 애들이 세론이죠. 로봇은 사실 오늘은 실계는 아니에요. 이게 시메스는 지금 붙은 거거든요. 로봇으로 잠깐 넘어가죠. 죄송한데 이제 사과 하나 먹어도 됩니까? 사과?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어딨어. 내가 먹는 거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이게 말을 하면 이게 기빨려가지고 그렇습니다. 기빨려서.
하나 더 먹어도 됩니까? 삼성중공업이 수주했네요. 아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수주를 해야 기분이 좋지 뭐. 갖고 있지도 않는데 뭐 수주해봤자 뭐. 에이. 그 예전에 제가 요 회사도 좀 좋게 보는 기업인데, 이 GNC 에너지라는 기업은 간종에 잘 놓고 계시다가 회사는 작년도에 매출이 이렇게 급증했어요. 한 쭉 증가하다가 한 700억 정도 하다가 팍 점핑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GNC 에너지라는 기업의 주가에 묻어 있어요. 묻어 있어 가지고 아마 그냥 사면은 딱 처물리기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기업들이 이렇게 이평선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벌써 붙어 있은 지가 10일, 한 15일 정도 됐죠. 어쨌든 간에 벗어날 때 사야 돼요. 벗어날 때 사거나 벗어날 때 사거나. 근데 평상시에 이제 오늘처럼 장이 안 좋을 때는 뭐 저희도 하는 일, 저희도 뭐 계속 지금 우리 회원님들하고 계속 주식 하잖아요. 장이 안 좋을 때는 항상 이렇게 이제 어떤 게 좀 중요하냐 하면, 내가 보는 좋은 기업들을 평소에 한번 계속 체크하는 시간도 되게 필요해요. 그리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저도 지금 이번에 하이닉스를 직접 공략은 못했단 말인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제가 하이닉스에서 18만 5천 이하에서 공략한다는 글을 한 달 전에 적어둔 걸 아실 거예요. 네. 근데 막상 바쁘다 보면은 놓칠 수가 있어요. 주가라는 게 딱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오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장이 이제 오늘 같은 날, 눈도 내리고 뭐 이런 날은 딱 봐도 오늘 지금 11시인데 뭘 매매를 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는 아까 본 대로, 저 어디 갔냐?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이런 기업들을 차근차근, 그래서 GNC 에너지는 회사가 그래서 신고가예요. 신고가인데 5천원짜리가 많이 올랐는데, 요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한번 고꾸라질 거예요. 그래서 고꾸라지는데, 이 회사가 상한가를 쳤잖아요. 그러면 요때도 보면 상한가를 치고 요까지 내려왔다 밀렸죠. 대충 봤을 때 GNC 에너지는 최종 나중에 내가 요런 가격 13,000원, 200원 상한가 가격이 중요해요. 가격을 외우지 마시고 상한가 가격 자리가 안 빠진다 싶을 때 그때 사면 돼요. 말이 좀 어렵나? 예, 나중에 보시다가 뭐 저도 그냥 말씀하면서 저도 이 시간에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요런 글자 찍힌 자리에다가 딱 놔두면, 네, 나중에, 왜냐하면 실적이 워낙 좋은 회사들은 이제 여러분도 오늘이 3월 18일이에요. 3월 18일. 다다음 주 되게 되면은 이제 딱 JYP 보면 그런 느낌 안 듭니까? 이제 시장이 거기에 반응을 한다니까. 그래서 하이닉스가 지금 빠지는 거를 아주 좋아하셔야 돼요. 이번에 못 사신 분들은. 하이닉스는 이번 주 실적 시즌에서 플러스예요. 삼성은 마이너스고. 물론 그게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는데, 하이닉스는 이 전망 자체가 1분기도 플러스예요. 엄청 나쁘게 봤는데 5조까지 봤어요? 이게 나쁘지 않는데. 삼성이 5조인데 데이터가 다 엉망이네 이거. 아니야. 예. 7조 아니요.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 제가 알기로는 비유가 5조 1,000원까지도 내려가요. 예, 이거 아니야. 이거 잘못된 전망이야.
아니 뭐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수출도 지금 꺾였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은 오히려 4월달 가면 별 볼 일 없어요. 조선주들은 실적 시즌에서는 크게 그건 없어요. 항상 조선주하고 방산주는 실적 시절에도 힘이 있겠죠. 예, 그런 건 좀 근데 그 다음 이야기고. 그러니까 지금 조선방산 안 갖고 있다고 해서 아유 뭐 무리할 필요는 없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 힘은 아니고. 효성중고 이제 어제 좀 올라오다가 좀 밀렸잖아요. 이런 건 밀린 거 아니에요. 보시면 요거는 이제 그 신동엽 눈처럼 몰리는 거죠. 한 점을 쭉 몰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눈이 이렇게 쭉 몰렸죠, 점으로. 예. 근데 여기서는 확률적으로는 얘는 밀리는 힘인데, 왜냐면 여기서 내려오는 힘이 있어가지고, 근데 밑에서 이제 중간 정도 자리가 있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밀렸다가 만약에 다시 가잖아요. 그러면 많이 가요. 그래서 지금 요런 애들은 빨리 안 간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고, 만약에 조금 밀린다 싶으면 그때는 조금 더 사도 돼요. 그리해야 대형주는 약간은 뭐라 그러지? 내가 뭐라 그러냐면 대형주는 개별주랑 조금 달라가지고 조금 안 좋다 싶을 때 사고 해야 돼. 힘을 밑에서 이렇게 잡아오면 이게 누가 봐도 이렇게 점으로 쭉 몰리잖아요.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딱 몰려 있잖아요. 딱 튀면 이게 탁 튀는 건데, 근데 확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놓고 보면 이런 건 따라서 하면 안 돼요. 어제 올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관망이고요. 관망이고 한 번 더 빠진다 싶으면은 사야 돼요. 그 다음에 올라가 버리면 그냥 내비둬야 돼요. 그런 자리에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은 만약에 다시 탄력을 붙으면 신고가 넘어갑니다. 이런 애들은. 전력 쪽은. 그런 거 있으니까 제가 전력 이야기 최근에 많이 드리는데 한번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로봇으로 갈까요? 이거 참. 로봇이 오늘 안 갈 리가 없는데. 지금 이제 약간 CMS가 어제 붙었거든요. 물론 CMS도 시총이 작아요. CMS라는 기업인데. CMS는 약간 그 하드웨어 쪽이 아닌데, 자, 요게 CMS라는 기업입니다. 자료가 참 좋죠. 우리는 짬짬이 한번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기업은 있잖아요. 2024 며칠입니까? 뭐 대충 적어요. 예. 요거는 제가 텔레그램에 올려둘 거니까 이따 보세요. 짬짬이 기업들은 공부가 아니라 좀 제대로 해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바빠가지고 잊어먹어요. 자, CMS 한번 보도록 하죠. 요 회사는 원래 AI 로봇 회사인데, AI하고 3D 비전 로봇 가이던스 기술을 융합 통해 가지고 지능화된 AI겠죠. 로봇 자동화 솔루션을 구현하는 기업입니다. 정확하게는 하드웨어 쪽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물류, 로지스틱스 물류, 그 다음에 이제 제조 로봇, 그 다음에 검사 장비 이런 걸 한다고 하네요.
비전 AI 로보틱스라고 이야기하니까 요거는 약간 시장에는 라운테크도 이런 것도 없잖아 있긴 있어요. 자, 그런 게 있고 그래서 비전 AI 로보틱스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하드웨어 쪽은 아니고 3D 비전, 뭐 AI 로보틱스 이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물류 솔루션 우리가 막 쿠팡 물류 이런 쪽으로 이제 들어가고 제조는 뭐 제조도 있긴 있군요. 현대차나 자동차 쪽으로 기아 쪽으로 검사는 이제 잘 만들었나 보는 겁니다. 약간 라운테크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지능형 로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I 로봇이겠죠. 어저께 삼성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해서 밝힌 게 자율주행 지능형 로봇을 말하거든요. 쭉 보시면은 시간 관계상 다 볼 시간은 없고 휴머노이드 로봇과는 조금 거리가 있죠. 휴머노이드는 로봇의 3단계 인지, 제어, 제어 기능이거든요. 휴머노이드 쪽은. 근데 요거는 이제 약간은 솔루션 쪽이에요. 인지 쪽이에요. 보는 거. 그러니까 뭐 로보티즈나 하이젠 RNM이나 이런 거랑 다른 기업이죠. 어찌 보면. 클로봇 시장도 다릅니다. 클로봇은 사실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협력을 통해 가지고 로봇 뜻 자체를 유통하는 회사고. 요거는 공장에 이제 들어가는. 네. 회사가 사실 투자하기는 조금 그렇다 그죠. 왜냐하면 AI 로봇이다 보니까 이게 약간 시글적은 안 나올 것 같고 뭐 여기저기 걸쳐놨어요. 매출은 뭐냐면 이커머스 쪽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로봇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그 시장 말하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과는 조금 거리는 있어요. 삼성이 이제 어제 밝힌 게 약간 저런 쪽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물류 로봇인데. 그래서 시메스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상승 그러면은 제 생각으로는 얼추 오늘 요 정도까지 많이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저는 그리 생각. 이거는 이 회사는 조금 다릅니다. 봐봐요. 다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제 그런 말을 했는데 이거는 제대로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내일 어차피 삼성 주총도 있으니까 어제 기사가 하나 나왔죠.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쓸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어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우리나라 한국전자기술원 KETI하고 세계회사가 산자부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과제명은 제조업종의 자율주행을 위한 휴머노이드 로봇 기반 자율주행 공정 운영 기술 개발. 이름도 기네요. 예. 근데 이거는 BMW 로봇이랑 뭐 다른 것도 아니지 않아요? 결과론적으로는 요 내용도 삼성은 어떻게 보게 되면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가지고 요런 로봇 쪽으로 뭐 중국의 유니트리라든지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든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다는 이야기고, 약간 이제 조금 우리나라 기술이 좀 안타까운 게 아직까지는 끼케야 손도 이제 집게 정도 모양인데 이런 쪽으로 한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은 뭐 결과적으로는 똑같네요. 그러면 수급입니다. 이 친구는 뭐 단어는 그런데 시메스는 얼마 전에 그 제 생각에 로보티즈나 아니면은 클로봇보다는 파급력은 조금 약할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나마. 그러니까 시메스를 뭐 팔라 말은 아닌데 팔고 안 팔고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데 사는 거는 저라면 좀 한 템포 기다릴 것 같습니다. 이게 수급 자체가 그렇게 센 종목은 아니에요. 여기 보면 가격이 많이 거져 있을 건데 15,000원, 22,500원, 3만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이건 공모가 배수고요. 단방에 올라가긴 조금 그러니까 시메스는 제 생각에는 한번 기다려야 될 것 같고 나머지 그러면은 어차피 내일 아까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삼성 로봇 추진단이에요? 로봇 추진단? 내일 삼성의 주총에서 이제 어차피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해가지고도 아마 또 저 이야기를 할 건데 이 기업의 주가는 많이 안 올라도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저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부분이라 제 생각에는 오늘 쉬고 있는 로보티즈나 클로봇이 종가까지 심각하게 5월선에서 많이 이탈을 안 한다면 또 내일장은 반등을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가 제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시메스가 좋고 나쁨의 문제보다 굳이 오늘 시메스가 유독 강하지만은 요거는 제 생각에는 그냥 오전에 오늘 삼성 글자 붙으면서 삼성 글자 붙으면서 제2의 또 클로봇처럼 어떤 수급이 들어왔지 않나 그리 추정을 하겠습니다. 클로봇이 그때 삼성 글자 붙으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다른 로봇들은 한번 또 내일까지는 왜냐하면 이 자식 팔았는데 미쳐버리겠네. 에이씨. SOS를 갖고 계신 분들 계세요? 스트레스 받네 이거. 에이. 요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SOS랩은 요 그겁니다. 현대차 로봇으로 보시면 돼요. 현대차 로봇으로. 아니 주가는 조금 더뎌요. SOS랩이. 조금 덜인데 제가 아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공개 방송에서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3월 12일이니까 11,900원 할 때 3월 12일 날 3월 12일이면 요 날이네요. 요 날 아마 요 시간에 관심주 드리고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갭상했다가 좀 빠졌다가 제가 요새 오늘은 사실 지겨워서 그냥 왜 오르다니 내가 팔았으니까 오르지 빅리치님 내가 팔아서 오르는겨 딴 거 산대라고 어허 많이도 안 오르는데 뭐예요 뭘 그래 주식을 하다 보면 내가 어떤 다른 종목을 사기 위해서 그 주식을 팔 수도 있고 하는 거지 새삼스럽게 그래 그래도 내가 판 주식이 안 빠지고 올라가면 이쁜 거지 호혜냐면 살다 보면은 아차 내가 다른 계좌에도 사놨는지도 그럴 수도 있고 그런 덕도 보는 거지 아니 내가 이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씨 내 참
이러면 안 되지. 세작이 있네. 세작이 있어 우리 방에. 누가 주워 담았네. 동접자는 지금 2300으로 뚝뚝 방송하고 한 지금 400명이 떨어졌는데, 근데 GNC 에너지가 원래 그 물량이 좀 가벼워요. 여러분들 아마 이주씨 여기서 아마 했을걸요? 여기서 안 했나? 여기서는 BH만 했었나요, 이때? 요거 그때 했었구나. GNC 에너지는 테슬라 엑세아인데 되게 원래 회사가 좋은 회사인데, 우리 세작이 있어가지고 우리 주식을 누가 또, 요새 한국 경제, 하선생 주식은 안 봐야 잘 가는구만. 쳐보고 있으면 안 가고. 비트루셀도 올라갔네요. 비트루셀도. 그 봐. 제가 뭐라 그럽니까? 주식이라는 게 좋은 회사 사두면 올라가죠. 갑자기 비트루셀은 갑자기 왜 그러냐고. 요거는 금요일날 굿모닝 작전 관심주. 일주일 지난주 금요일날 굿모닝 작전 관심주. 배터리 1차 배터리. 근데 이런 거는 아마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결이 맞습니다. 실적 좋은 개별주들이 조금씩 이제 들어오는 그림이라 봅니다. GNC는 지금 보니까 뭐 누가 낚아채거나 수주가 나왔거나 뭐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제가 밑에 내려오려면 살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요. LG CNS를 샀다가 팔아달라. 그건 안 됩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 신규 상장주들은 있잖아요. 지금 요새 아마 더본코리아 엄청 깔 거예요. 어제는 백다방에서 뭐 전자레인지에 했다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기자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기자님들 왜 그래요? 내가 백종원을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더본코리아의 중에서 전체 매출의 20%가 30% 가장 많이 매출 나온 게 백다방이에요. 근데 상장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상장사 대표인데 반연예인이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이렇게 까는 거예요. 근데 이런 회사 신규주들은 뭐 회사를 떠나가지고 어쨌든 간에 상장 자체가 목표가 많아서 딱 신규 상장주들은 종목 깨지고 나면 매매하면 안 돼요. 아무리 회사 좋아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식은 더본이든 아니면은 어디 갔냐? LG CNS든 실제적으로 자기가 그림이 좋아질 때 그때 사야 돼요. 지금 삼성 SDS도 안 가잖아요. 이쪽 애들은 다 같이 움직이는 섹터들이에요. 삼성 SDS, LG CNS, 또 뭡니까? 신세계 IC는 조금 변동성이 좀 큰 종목, 다 같은 애들이에요. 예.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철칙이 그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상장할 때는 다 이뻐 보여요. 요거 대신 다 이뻐 보이는데 우리가 말할 때 차트 기준으로 물려버리면 안 돼요. 무조건 나와야 돼요. 아까 이제 상장을 하고도 전진기술 같은 애들이 공모가보다 훨씬 높은 주가를 보이는 기업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얘도 결과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주가가 지금 엄청 올라있죠. 전진건설 로봇이. 근데 이게 회사가 좋은 것도 있고 어쨌든 주가 관점에서는 공모가 가격 이상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이젠도 마찬가지 엄청 올라 있어요. 많은 분들이 뭐 제가 하이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럴 건데 어쨌든 간에 하이젠 RNM이 아직은 적자예요. 근데 이제 수급 자체가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옛날에 이런 회사들이 있죠. SPG나 이런 애들은 옛날보다 무겁잖아요.
그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에서도 최근 어저께 양자 관련주 중에서 전혀 다른 종목이 좀 올라왔죠.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에너지 쪽으로 확실히 돈이 들어오네요. 그럼 오해로 이제 삼성공조나 이런 게 세련 것 같습니다. 예. 뭐 GST나 이런 애들이. 아까 PSK 홀딩스가 42,000원 이하면 이제 편입되는 거죠, 여러분들. 예, 아까 제가 42,000원 이야기 드렸으니까. 이게 아침에 그때 이야기 드릴 때가 장대봉이 나오고 쭉 빠지는 거라서 이런 것도 있는데, 시세를 딱 이렇게 한 분봉을 저는 15분봉을 잠깐 보는데, 얘가 보면 아침에 잠깐 올랐다가 비리비리, 올랐다가 하루 종일 비리비리, 30분짜리잖아요. 30분 올랐다가 비리비리, 1시간 올랐다가 비리비리, 또 30분 올랐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일단 현재 일본 기준으로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라서 그래요. 그런 것도 있고 상승 추세 때는 안 그래요. 지금 잘 보시면 PSK 홀딩스는 음봉의 크기하고 양봉의 크기가 다르죠. 음봉이 크고 양봉이 짧죠.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오전에 올라갈 때 붙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후에 사라 그랬고, 이게 오늘 같이 장이 이렇게 쭉 빠지는 장, 이런 장은 거의 대부분 1시간 뺐잖아요. 그럼 11시까지 1시간이고, 그 다음에 11시부터 1시까지 2시간 홀려야 되니까 이 또 오늘 같은 날도 한 1시 이후에 봐야 돼요. 그래서 주식 종목이라는 게 딱 시장과 좀 결을 갖춰, 시장이 오늘부터 아유 종가까지 죽겠구나 싶으면은 내가 매수한 인터벌 자체를 최대한 뒤로 밀어야 돼요. 이게 아침에 붙는 날이 있고 안 붙는 날이 있고, 그게 이제 조금 어려운데 뭐 어렵게 할 거 없고, 예를 들어서 오늘 시세가 강한 애들은 어제랑 다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동성하이텍 같은 경우는 엄청 강해요. 그렇죠? 이런 애들은 종가까지 쭉쭉 가요. 이런 애들은 아까랑 반대 차트 나와요. 근데 11시까지 강했고 장은 11시부터 밀리니까 요것도 이제 만약에 내가 어차피 양봉이고 내일도 사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요것도 오후장으로도 가야 돼요. 주식은 10시 전후에 사거나 팔거나 아니면 차라리 1시 이후에 사거나 팔거래로 해가지고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방송도 지금 매매 안 하니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좀 전에 거? 동성하이텍이죠. 샘송 계속 빠지네. 샘송이 뭐예요? 샘송이. 샘송? 아, 성자. 삼성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 성자라 그러는 거예요. 성자 닉스. 빠질만 하지 뭐 많이 올랐는데. 성자. 저는 그리 불러요. 성자. 얘를 성자라 그러고, 하닉스는 닉스라 그러고, 샘송이라 그러시는구나 여러분들은. 어제 많이 올랐잖아요. 모르겠어요. 아마 골드만 쪽은 또 사고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기관들이 못 믿는 거지. 예. 거꾸로 생각하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그러면은 계속 날아가면은 우리나라 장 개피곤하다니까. 근데 요런 거 정도는 안 올 것 같아요. 요 정도 각도는 아니고. 워낙 이제 이게 이번에 세게 올라간 거라 비슷하긴 한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요렇게 정도? 예. 그리고 보시면은 삼성이 밀리니까 하이닉스 같이 하이닉스는 그래서 빠지면 사야 돼요. 그래서 빠지면 사야 되고, 배터리는 좀 기다리셔야 돼요. 이놈들 때문에 베렸어요. 이놈들 때문에.
근데 또 제가 잠깐 관가했는데 사실은 또 삼성 SDI 입장에서는 주가가 약간 바닥 상태라 생각하는 시점에 유상증자를 하는 것도 길게 보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만약에 삼성 SDI 주가가 여기 있었어요. 70만 원에 유상증자를 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히려 안 할걸요? 비싸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시점이라고 제가 말한 거는 지금 2차전지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투자할 시점이 아닌데 유상증자를 한 거예요. 이런 시점이고. 또 유상증자를 왜 하냐에 대한 이야기는 유상증자가 아니어도 뭐 1조, 2조 정도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왜 유상증자를 자금을 조달하냐가 저의 불만인 거고. 세 번째는 왜 하필이면은 상법 개정안 다음날 아침 그것도 장 끝나고도 아니고 8시 45분에 하냐 이거지. 그게 열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욕 처먹어야 돼. 이런 말 좀 그렇습니다만 주주분한테 이제 어쨌든 요건 좀 해야 돼 이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요건 요 가지고 주가 관점에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하면 실권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식을 방어할 것 같지는 않고 뭐 금감원 그래서 결정을 기다려 봐야겠습니다만은 특별히 흠결이 없는 한 이게 흠결이 생길 이슈는 또 아니거든요. 흠결이 없는 한 유상은 강행하지 않을까. 그럼 SDI 주가는 최소한 두세 달 동안에는 따로 놀지 않을까. 유상을 강행한다고 하면 말씀드린 며칠 전에 움직인 것처럼 피레너지야 뭐 잠깐 움직이고 말았겠지만은 저 전고체 배터리 테마주들이나 사륙파의 관련주들은 움직이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뭘 욕을 해요. 뭐 우리 같이 욕만 하면은 우리가 뭐 서럽지. 그냥 계란 한 번 던지고 오시면 되지. 응? 계란 한 번 던져. 제가 조장하는 건 아니고 오늘이네? 내일이네? 내일. 뭘 잘했다고 호텔에서 주청하냐? 뭘 잘했다고? 논현동 임페리얼 3층에서 하네요. 내일. 같은 나라죠? 엘리에나 호텔? 엘리에나 어디야? 내일입니다. 내일. 내일 다 어차피 같은 나라니까. 내일은 딴 거보다 아마 삼성전자 주총에 조금 포커스를 맞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거꾸로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내일 주총을 염두해서 먼저 움직인 것도 있어. 오히려 삼성전자가 주총 관련해서 세론이 나올 수도 있긴 있습니다. 잠깐만요. 아이고, 근데 오늘은 제가 방송을 원래 이렇게 날림으로 하는 게 아닌데, 오늘 장이 조금 그런 게 있고, 한 4분 정도가 남았는데, 요건 좀 왔다 갔다 했네요. 혹시 뭐,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개별 종목은 제가 다 봐드리면 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
요새 그 자동차가 오늘 기아가 배당락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몰랐어요. 몰랐는데 배당락이 있었단 말은 오늘 사면은 배당을 못 받습니다. 예. 배당락이 있었단 말은 배당 기준일이 내일이라는 이야기고, 그럼 이제 오늘 사갖고는 배당을 못 받는 거고, 한 뭐 얼마 정도 하지? 뭐 하겠죠. 근데 거꾸로 놓고 보면 배당락으로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뭐 내가 만약 갖고 계신 분들은, 원래 갖고 계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배당을 받게 됩니다. 예, 배당을 받게 되는 거고, 뭐 그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고요. 6,500원이네요. 예, 주당 6,500을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쵸? 19일이 내일이 기준이니까 첫날. 그래서 요건 제가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주당 6,500원 정도 받으니까 여기다 6,500원 대충 더하면 되는 겁니다. 많이 주죠.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배당은 안 받았지만은 기아나 이런 종목들은 내가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뭐 자금 여력이 되시면 조금 더 사도 나쁘진 않는 거죠. 예. 6,500원이면은 배당 수익률이 꽤 크죠. 예. 우리 김정우님 잘하시네. 현대 기아가 배당을 많이 줘요. 예, 그런 게 있었는데 요거는 예. 그러면 신규로 사는 사람은 배당은 없어요. 대신 주가 매력이 있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런 게 좀 있고, 예, 요새 그 자동차 관련주들이 조금씩 제가 원래 4월달에 보고 있는데 좋습니다. 예, 현대위아도 예 좋네요. 현대위아가 로봇 하죠? PSK 홀딩스입니다. 예, 오늘 관심주는 PSK 홀딩스입니다. PSK 홀딩스. 한화는 지금 사실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또 맡을 시간은 요 정도인데, 오늘은 아마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편안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욕심내면 안 될 것 같고, 내일요? 뭐 내일은 또 우리 이어서 하는 방송에서 함께 하죠. 시장은 그냥 그렇게 보시는 게 어떨까요? 급한 투매는 없고 빠지면 산다 마인드. 그 다음에 갑자기 많이 오르면은 다음날 조금 쉴 수 있다는 그런 아주 기초적인 마인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시장은 다시 한번 또 제가 볼 때는 바로 치고 갈 것 같지는 않고 또 하나의 또 눌림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살얼음판 긋듯이 조심조심 하시고, 혹시 지금 종목이 잘 안 가고 하더라도 심각하게 나의 계좌가 막 수직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면 조금 여유있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